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리학 마지막 장입니다. 내분비계 및 기타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인데요. 오늘도 수업 그 창고 프린트에서 복수 프린트물이 나갔죠. 근데 이 복수 프린트물이 내분비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요. 먼저 진도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내분비계 및 기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은 이제 내분비계,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봐둬야 될 것들을 추가시켜 놓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분비계라고 하면은요, 호르몬 분비하고 관련된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내분비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분비되는 선, 그러니까 뭔가 분비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크게 두 군데. 그래서 요즘에는 분비선이 아니라 분비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앞에서도 본 적이 있는 외분비선. 요즘은 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 명칭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게 이제 좀 달라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외분비샘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분비선, 외분비샘, 내분비샘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외분비선, 외분비샘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소화액이요, 소화액. 소화액이 분비되는 것이 바로 외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얘네들은 도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도관을 통해 가지고 운반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분비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화액, 이런 것들이 분비되는 게 외분비샘이라고 보시면 돼요. 침 이런 애들. 자, 내분비샘 그러면은요, 이거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호르몬.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은요, 도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볼 때 보니까 소화기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었죠. 소화기계 할 때도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절대 소화관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도관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관에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돼서 소화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분비샘이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내분비기관, 머리부터 해가지고 손과체부터 해서 저기 고환, 난소까지 해서 우리 몸의 전체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바로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할 건 간단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비되는 장소, 어디서 분비되는지, 그 다음에 호르몬, 그리고 이 호르몬이 하는 기능, 요걸 세 가지를 연결해 두면은요, 여기 내분비계와 관련된 공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호르몬의 기능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분, 호르몬의 기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대표가 되는 기능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호르몬을 좀 분류를 해놨죠. 용해도에 따라서, 구성 물질에 따라서. 자, 용해도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용해도에 따라서는요,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거의 차이인데요, 지용성과 수용성 호르몬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지용성 호르몬, 얘네들은요 물에 녹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에 녹는 호르몬들인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을 빼고는 나머진 다 수용성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보시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요, 분자량도 작고 지용성이다 보니까요, 세포막을 손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가 어디 있느냐? 세포 안쪽에 있어요. 세포 내, 내지는 세포질, 세포질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요, 세포 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요. 다이렉트로 너 이거 해 라고 이제 그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애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수용성 호르몬은 아미노산도 있고 펩티드 호르몬도 있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계 호르몬들이에요.
자, 특히 이 단백질 호르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단백질들은 분자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세포막이요.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해요. 그럼 여러분,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하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등치 큰 애를 어떻게 이동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그 다음에는 2차 전령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나 대신